지금 조용히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1602년 어느 날 경복궁 사정전. 사관들과 신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대하는 그 일을 왕은 이미 결심한 뒤였으니까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겨우 4년. 전국은 여전히 폐허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복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세의 왕 선조는 놀랍게도 18세 소녀를 새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국모의 자리가 비었다면 후궁 중 한 명을 올리면 될 일 아닙니까? 전하,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하지만 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50세의 왕은 32살이나 어린 소녀를 왕비로 간택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조선 왕실에 어떤 파장을 가져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선조실록에 기록된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왕실 재혼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600년 6월 26일 선조의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박씨가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조와 의인왕후는 1569년에 혼인했습니다. 당시 선조는 17세, 의인왕후는 14세였죠.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의인왕후는 불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가 후사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위기였고 국가의 불안정 요인이었습니다. 선조는 어쩔 수 없이 후궁들을 통해 자녀를 얻어야 했습니다. 공빈 김씨, 인빈 김씨, 정빈 민씨, 온빈 한씨. 많은 후궁들이 왕의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선조는 14남 11녀라는 많은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낳은 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왕후는 이 사실을 평생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왕비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후궁들이 아들, 딸을 낳을 때마다 느꼈을 서러움.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31년을 살다가 결국 빈 궁궐을 떠났습니다. 선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후는 성품이 온화하고 자애로웠으나 자식이 없음을 한으로 여겼다.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선조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31년을 함께한 동반자.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그녀는 선조에게 유일한 정식 배우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년상을 지내는 동안 선조는 외로움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위험한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7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국 토가 불에 탔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한양은 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1598년 선조는 4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여생을 나라의 복구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그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육체적 상처, 피난 생활의 고단함, 영양 부족,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정신적 상처 왕으로서의 무력감, 백성들에 대한 죄책감, 신하들의 비판, 정치적 상처 전쟁 중 드러난 왕권의 약화, 신하들과의 갈등, 명나라에 대한 의존. 선조는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국정 보고서, 복구해야 할 도시들, 돌봐야 할 백성들, 그리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왕으로서의 책임. 1600년 의인왕 후마저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후궁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국모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선조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아니,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선조는 단순히 왕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만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활력을 원했습니다. 젊음을, 희망을, 그리고 사랑을. 48세의 왕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열정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602년, 선조는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왕비 간택을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당연히 후궁 중 한 명을 왕비로 승격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왕자들을 낳은 후궁들이 여럿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조의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인은 새로 간택하겠다. 새 왕비 간택. 그것도 젊은 처녀 중에서.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이미 훌륭한 후궁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왕자들의 어미를 왕비로 올리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선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간택 과정을 거쳐 김제남의 딸 김씨가 선택되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8세. 선조와의 나이 차이는 32세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50세의 나이에 딸뻘인 소녀를 왕비로 맞이한 것. 더군다나 전쟁의 폐허가 아직 복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선조실록 1602년 9월 기록. 대간들이 연일 상소하여 말하기를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궁핍한데 어찌 혼례를 거행하시려 하십니까? 후궁 중에서 왕비를 정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선조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김씨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임목왕후입니다. 1602년 9월 선조와 임목왕후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50세의 왕과 18세의 왕비. 궁궐 안팎은 이 이례적인 혼사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젊은 왕후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혼례 직후부터 선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조실록 1603년 2월 기록. 왕이 왕후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매일 보양하는 탕약을 올리게 하고 경연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보양하는 탕약이라는 표현. 이것은 당시 사관들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는 정력제를 의미했습니다. 50세의 왕이 18세의 왕후와의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정력에 좋다는 약을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사관들의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왕이 젊은 왕후와 노느라 정사를 돌보지 않고 몸이 허하다 하여 탕약만 찾는다라. 나라가 이 지경인데 왕은 방사에만 빠져 있으니 이 어찌 개탄스럽지 않으랴. 방사 마이너스 침실의 일, 즉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복구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왕은 정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젊은 왕후와의 시간에 몰두했고 그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자 정력제를 복용했으며 피곤하다는 이유로 경연과 조회를 대충 참석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국사를 돌보소서.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전하, 왕의 책무를 다하소서. 하지만 선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임목왕후에게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1606년 11월 선조와 임목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창대군입니다. 54세의 나이에 얻은 아들. 그것도 정식 왕비가 낳은 명백한 적자. 선조는 환희에 찼습니다. 31년 동안 의인왕후와 있을 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는데 임목왕후는 4년 만에 아들을 낳아준 것입니다. 선조는 영창대군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왕위 계승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후궁 공빈 김씨가 낳은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 분조를 이끌며 왕의 역할을 대신했고 많은 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조와 광해군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적자가 있는데 왜 서자가 왕위를 이어야 하는가? 이 생각은 선조의 말년을 괴롭혔고 결국 광해군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목왕후와의 결혼 생활은 겨우 6년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선조는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조선 왕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광해군과 영창대군의 갈등, 임목왕후와 광해군의 대립, 그리고 결국 광해군 즉위 후 벌어진 비극 영창대군의 죽음과 임목왕후의 유패. 선조의 마지막 사랑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조실록을 집필한 사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관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왕이 늙어서 젊은 여자를 탐하니 이는 나라를 그르치는 길이다. 국모의 자리가 비었다면 후궁을 승격시켜 안정을 도모함이 마땅한데 굳이 어린 처녀를 간택하여 방사에 빠진 것은 왕의 사욕이다. 백성들은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데 왕은 침실에서 탕약을 마시며 정사를 게을리하니 이 어찌 왕의 도리인가. 하지만 사관들의 기록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선조는 단순히 욕정에 빠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년 전쟁을 겪으며 무너진 왕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왕, 활력을 잃은 왕, 희망을 찾고 싶었던 왕. 임목왕후는 선조에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조에게 마지막 생명력이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찾아온 젊음의 환상. 전쟁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위안. 그리고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고 싶었던 진정한 사랑. 물론 이것이 선조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 개인이기 이전에 국가의 수장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보다 국가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왕도 인간이었다는 것. 권력도 지위도 그 무엇도 인간의 외로움과 갈망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 선조와 임목왕후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조 사후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제거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영모였지만 실제로는 왕권 안정을 위한 제거였습니다. 임목왕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한때 18세의 나이로 왕비가 되어 궁궐의 주인이었던 그녀는 50세가 되어서는 좁은 서궁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임목왕후는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영창대군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임목왕후는 1632년까지 살았습니다. 48세의 나이였습니다. 선조와의 결혼 생활 6년, 서궁 유폐 14년, 복권 후 9년.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개인의 욕망과 공적 책임의 충돌. 선조는 왕이기 이전의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사랑하고 싶었고, 위안받고 싶었고, 젊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순간 국가의 안정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선택의 파급 효과. 선조의 한 번의 선택 마이너스 임목왕후와의 재혼 마이너스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영창대군의 비극적 죽음, 임목왕후의 유폐, 광해군의 불안한 왕권, 그리고 결국 인조 반정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 셋째, 인간의 한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간은 외로움과 갈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조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지쳐 있었고 위안이 필요했으며 마지막으로 사랑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조와 임목왕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50세의 왕이 18세 소녀와 재혼한 충격적인 역사. 사관들은 이를 왕의 실책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이면에는 한 인간의 절절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없다는 것.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 선조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 숨은 인간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선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조선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역사는 과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